음, 오늘은 한국 솔로프리너가 자주 하는 실수 5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주로 마케팅과 관련된 게 많고, 이제 개발에 관련된 것도 하나 정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개발자 출신이다 보니까, 어려웠던 지점이 개발보다는 제가 해보지 못했던 그런 마케팅이나 홍보, 광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제가 솔로프리너를 처음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때는 2020년도 6년 전, 5년 전인가요? 그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이제 혼자 개발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좀, 나는 개발 배우는 게 재밌고 좋은데, 어, 혼자 일하고 싶고, 디지털 노마드, 원격 근무가 가능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뭔가 나만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좀 운영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막 여러 가지 개발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면서 제가 개발 지식을 쌓아갔는데, 그때는 당시는 솔로프리너라는 용어조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좀 가장 비슷한 용어로는 인디 해커라던가 아니면 디지털 노마드 정도가 되겠죠. 그렇던 시절부터 이제 개발을 했었어요. 음, 사실 그런 커리어 라우트가 흔하지 않고, 그때 주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인식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1인 앱 개발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주로 개발 배우는 사람들 대부분이 원하는 것은 회사 들어가서 이제 개발자로 취직을 하는 거였죠. 저도 개발자로 취직해서 일하긴 했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서비스들 개발해보고, 또 저는 주로 글로벌 쪽으로 음, 많이 타겟팅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영어가 조금은 편했고, 그리고 생각해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글로벌로 가면 일단 모수가 크잖아요. 진짜 사람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서비스를 구매할 확률도 높아지고, 내 서비스를 발견하는 횟수도 커질 것이고, 영어로 하면. 그래서 글로벌 서비스로 하자라고 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실패를 했죠. 그리고 개발만 한 것도 아니고 마케팅이랑 홍보, 광고도 돌려보고, 기획도 해보고 디자인도 해보고. 물론 마케팅, 기획, 디자인 이런 게 저의 메인 분야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잘 하진 못했어요. 그치만 제가 제 스스로 뭘 만들고 싶다 할 때, 아, 이제껏 해왔던 실수들을 바탕으로 이건 하지 말아야지는 좀 생겼고, 또 뭔가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것이 조금 생겼기 때문에, 음,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가 했던 실수들이죠. 제가 제일 크게 뼈 아프게 와닿았던 실수들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마케팅 채널을 선정을 할 때 올바른 채널이 아니라 당장 나에게 쉬운 채널, 쉬워 보이는 채널로 했다는 거죠. 음, 올바른 마케팅 채널이 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한마디로 그거예요. 내 타겟이 글로벌이면 한국어가 아니라 당연히 영어로 가야겠죠? 그죠? 그리고, 어, 제가 어떤 서비스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 서비스 특성이 만약에 비주얼적인 거라고 하면 그거는 분명히 텍스트 중심의 SNS 말고 약간 이미지나 비디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그런 곳으로 홍보를 해야겠죠. 이제 그런 채널 선택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한국인이고 아무리 영어가 편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국어가 제일 편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홍보를 이제 영어로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한국어 홍보도 했었는데 사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한국어 홍보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 그냥 에너지만 좀 낭비한 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어 타겟을 타겟이 그 타겟이 아니잖아요. 물론 한국인도 글로벌 유저 중에 한 명이긴 하겠죠. 근데 제가 주로 타겟팅하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영어인 경우가 많았고 그렇다면 한국어 콘텐츠 하나를 만들 그 시간에 영어 콘텐츠를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그리고 주로 저는 얼굴을 이렇게 공개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 그래서 선택했던 게 이제 트위터나 레딧이나 이런 건데 물론 그것들도 효과가 좋아요. 효과가 좋은데 어, 아무래도 사람들은 이제 텍스트보다는 비주얼적인 거, 좀 더 자극적인 거, 틱톡, 인스타그램 이런 쪽으로 많이 가니까 그런 쪽에 마케팅 컨텐츠를 좀 더 많이 만들어 보고 홍보를 좀 더 그런 쪽으로 해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게임을 만들어요. 게임을 만드는데 트위터에다가 홍보를 해요. 레딧에다 홍보를 해요.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게임을 한다면 대부분 시각적인 거에 끌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홍보해야 할 곳은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은 곳, 그 사람들이 긴 레딧의 긴 그런 글들을 많이 볼까? 그것보다는 틱톡, 짧은 틱톡 영상이나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걸 많이 보지 않을까. 이게 논리적으로 유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더 집중을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 아쉬움이 좀 있죠. 그래서 요즘엔 저도 틱톡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서비스를 만들면 그거를 틱톡으로 홍보해 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틱톡 같은 경우에는 또 UGC,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라고 해서 음, 실제 사용자가 하는 그런 홍보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스폰서 광고도 많이 있지만 UGC 컨텐츠로 마케팅하는 게 요즘 또 잘 먹히는 그런 트렌드여서 하는데 이제 저는 제 얼굴을 그러니까 공개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서는 UGC 컨텐츠를 만들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얼굴을 공개했을 때의 그런 조회수라든지 아니면 성과, 그 틱톡 영상의 성과가 훨씬 더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의 특성마다 다르겠지만 본인이 하기 쉬운 한국어 채널 그리고 텍스트 채널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시의적절하고 트렌드에 맞는 이미지나 영상 위주의 글로벌 서비스를 영어로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걸 마케팅 채널로 선택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이건 제가 이제 초반에 진짜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은 최대한 레퍼런스 조사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처음 뭔가 솔로프리너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솔로프리너라는 이런 필드에 처음 발을 들이신 분들이라면 이게 조금 크리티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솔로프리너가 개발할 만한 그런 아이템들은 특히 뭐 VC 펀딩 없이도 뭐 요즘엔 AI를 이용해서 큰 서비스를 만들지만 대부분의 솔로프리너가 만드는 제품들은 이미 누군가가 만들었거나 이미 경쟁 서비스가 있거나 심지어 그 경쟁 서비스가 잘 작동하거나 사람들의 인지도도 더 높고 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니시를 좀 더 틈새 시장처럼 이렇게 요리조리 파고든다고 하더라도 중간 규모, 큰 규모의 카테고리 안에서는 분명히 경쟁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런 경쟁 서비스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람들의 리뷰가 그걸 써본 사람들이 어떤 점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점은 좀 아쉽다고 하는지 특히 그런 사용자 리뷰 같은 것들을 많이 봐야 돼요. 그 사용자 리뷰 중에서도 아쉬운 점을 특히 많이 봐야 되는데 왜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인지도가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신뢰를 쌓은 그런 경쟁 서비스를 쓸 가능성이 높은데 그 경쟁 서비스를 쓰다가 이런 아쉬운 점 때문에 다른 걸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규로 진입한 서비스, 그리고 혼자 하는 솔로프리너라면 이런 아쉬운 점들을 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기존 경쟁 서비스들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사용자 리뷰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레퍼런스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레퍼런스 조사 없이, 처음에 대부분 하시는 실수가,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신박한 아이디어다. 이거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이제 레퍼런스 조사 없이 제품을 만드는 것부터. 왜냐면 제품을 만드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또. 그래서 AI 코딩 에이전트 사용해서 이제 제품을 엄청 빨리 만들 수 있잖아요. 엄청 빨리 만들 수 있고, 또 요즘엔 뭐 마케팅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많아졌고, 광고 같은 것도 이제 좀 비교적 전에는 뭐 되게 까다로웠는데 좀 복잡하고 그랬는데 그런 걸 이제 AI 에이전트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시대니까 그런
너무 쉬워진 허들 때문에 레퍼런스 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아도 제품 개발, 마케팅, 광고까지 다 할 수 있는,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근데 그럴수록 더 레퍼런스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중에 AI 서비스로 만든 그런 퀄리티 낮은 서비스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서비스들은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하고 대부분 수익화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막 유튜브나 아니면 SNS 이런 곳에서 수익화를 달성했다 하는 것들도 알고 보면 그 서비스가 막 광고 열심히 하고 마케팅 진짜 전력으로 해가지고 최고 수익을 찍은 걸 그걸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게 유지된다가 아니라 그 최고 수익을 찍었을 때 그 수익을 이제 홍보를 위해서 쓰기 가장 좋은 숫자니까 그거를 말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그게 유지가 된다? 아니면 계속 성장세로 간다? 이건 또 다른 얘기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면 레퍼런스 조사 철저히 해야 된다. 음. 그리고 이 레퍼런스 조사를 단순히 제품 만들 때 제품의 방향성을 위해서 이제 사용자 리뷰나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있지만, 마케팅 콘텐츠를 만들 때, 광고 에셋을 만들 때도, 광고 카피를 만들 때도 이런 레퍼런스 조사 기술이 되게 유용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만들어서 홍보해봤던 그 서비스는 유료 광고를 잠깐 돌렸었는데, 그 유료 광고를 만들 때 다른 경쟁 서비스들, 제가 미리 조사해놨던 그 다른 경쟁 서비스들이 어떤 유료 광고를 돌렸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구글 뭐 이런 데서 어떤 유료 광고를 돌렸는지를 볼 수가 있어서 카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지 에셋도 중요하지만 구글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카피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카피를 어떻게 썼는지를 싹 다 긁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열심히 분석해서, AI가 있으면 요즘 또 대량의 텍스트들도 쉽게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석해서, 그리고 제 서비스의 그런 강점과 그걸 잘 조합해서 카피를 만들었었고, 되게 단시간에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평균 정도의 어, 광고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케팅 컨텐츠를 만들거나 광고 카피 이런 걸 만들 때도 레퍼런스 조사는 너무 중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네, 기능의 디테일을 계속 추구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것만, 이건 진짜 꼭 필요한데,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막 계속 기능을 덧붙이고 기능을 복잡하게 하고 하다가 보면 이게 MVP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건 뭐 비단 솔로프리너만의 얘기는 아니고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많이 있는 얘기일 텐데, MVP는 Minimum Viable Product, 최소 기능 제품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최소냐, 이게 프로덕트 마켓 핏,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돈 주고 쓸만한 그런 제품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구현한 제품을 말해요. 근데
음, 너무 디테일에 집착하다가 보면 계속 개발 기간이 늘어나고 이것저것 새로운 디테일, 새로운 기능들이 막 덕지덕지 붙고 그러다 보면은 마케팅을 시작하는 시점도 늦어질 뿐더러 어, 약간 제품이 산으로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이 솔로프리너들이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하거든요. 빨리 도전하고 빨리 마케팅 시장에 내보내서 빨리 결과를 보고 그게 실패라면 또 빨리 다음 걸로 돌아가는 다음 걸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어, 방식을 취하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기능의 디테일을 계속 추가하다 보면 한 제품 너무 오래 잡고 있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디테일을 막 덕지덕지 추가해서 MVP를 냈을 때 어, 실제로 안 됐을 경우에 너무 기회비용이 커지는 게 있죠. 그래서 특히나 뭐 AI 때문에 오버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지고 근데 AI가 빨리 구현해 준다고 해서 이제 오버 엔지니어링에 대한 그런 기비용이 좀 적어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AI도 돈 주고 쓰는 걸 거고 그럼 그것도 기회비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거를 다 완성해 놓고 나면 계속 그거에 조금만 더 홍보해 볼까? 아, 아직 포기하긴 이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들에 대한 기회비용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저것 붙이면 붙일수록 제가 그 서비스에 대해 가지는 애정도도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감정적으로 엮이면서 이게 정말 냉정하게 이 서비스가 시장성이 있는가, 내가 팔 수 있는 제품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잘라내기보다는 조금 더 붙잡고 질질 끌고 가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버 엔지니어링은 AI 시대에도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근데 이거는 처음으로 마케팅을 해보시는 분들이시면 다 알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낸 아이디어고 이 기능이 정말 뭔가 신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들다 보면 만들다 볼수록 거기에 애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기능 자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특히 개발자 출신 분들 저도 그랬고 뭐 하다 보면은 어, 아무래도 기능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마케팅에서도 기능 중심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죠. 내 서비스는 이걸 할 수 있다. 내 서비스는 저걸 할 수 있다. 근데 마케팅 할 때는 음,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게 이 서비스가 뭘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 서비스가 뭘 해서 당신에게 뭘 줄 수 있다. 어떤 결과를 줄 수 있다. 여기 이 결과 부분에 방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 또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소비자가 느끼는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문제점도 기능적으로 이제 뭔가 이게 안 돼서 이게 안 돼서 불편하다라고 했을 때 일이 안 되는 지점에 방점을 찍는 것도 아니고 일이 안 돼서 불편하다 이 감정 부분에 방점을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능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다 보면 마케팅할 때 그거랑 전혀 동떨어진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만들었던 건데
보이스, 그러니까 목소리로 내가 얼마를 썼어 하면은 그걸 자동으로 기입해주는 가계부 서비스인데, 거기서 제가 만약에 광고 문구를 뽑아낼 때 보이스 모드로 쉽게 입력하는 가계부 작성, 뭐 이렇게 썼더라면 그게 바로 기능 중심의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이스 모드를 강조를 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그거 들어가 보면 보이스 모드를 왜 붙였을까요? 사람들이 매번 핸드폰에 그런 가계부 앱으로 타이핑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죠. 특히 이제 뭐 물건을 샀을 때나 이럴 때 그때그때마다 내가 뭐 이게 식비로 들어가야 될지 뭐로 들어가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거 카드로 결제했는데 이거 얼마 결제되는지 잘 모르니까 또 한 번 더 찾아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귀찮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가계부 앱을 많이 포기하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홍보할 때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건 보이스 모드도 아니고 타이핑 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 타이핑을 통해서 유저가 느끼는 귀찮음, 이 감정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 카피나 아니면 광고 에셋을 풀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 프리오더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최근에도 많이 느끼는 거지만 한국 사람들이어서 그럴까요? 이제 해외 솔로프리너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가 보면 이제 프리오더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제품 만들기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아이디어만 있고 기획만 있을 때 그거를 팔아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팔 수 있을까? 팔아도 되나? 나 아직 만든 것도 없고 이걸 뭐 제대로 만들 거라는 보장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돈을 먼저 받는 게 엄청난 거부감이 드는 거죠. 심리적인 허들이 되고. 근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AI 시대 이전에는 당연히 이런 게 너무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너무 품이 많이 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품 먼저 만들기 전에 돈을 받는다. 돈을 받는다는 건 이미 시장 수요가 있고 거기 실제로 돈을 지불했다는 거는 그냥 확증이잖아요. 그 시장 수요가 있다는 거. 그런 다음에 만드는 게 이제 그 제품을 만들면서 드리는 그런 그러니까 노력, 이런 거를 낭비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상쇄한다는 거죠. 근데 AI 시대에 제품 만들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하루에 딸깍 클릭으로 뭐 제품을 만든다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그게 잘 작동할지는 잘 모르지만, 어, 제품을 만드는 게 너무 쉬워진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프리오더를 먼저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로 제품을 만드는 것도 어느 정도 기회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시장성 없는 상품, 그러니까 솔로프리너 혼자 개발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거, 가장 뭐랄까 큰 리스크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무도 안 사는 서비스를, 안 살 서비스를 내가 내 에너지를 들여서 만드는 거. 그게 가장 큰 손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프리오더를 하는 게 AI 시대에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국내 유저들을 타겟으로 한다면 이게 잘 안 먹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한국인들 생각에는 이제 제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먼저 돈을 내는 게 약간 좀 어불성설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 서비스로 가면은 해외 유저로 타겟을 돌리면 프리오더라는 게 작동을 하죠, 실제로. 피터 레벨스라는 그 인디 해커, 솔로프리너, 그분도 제가 그분이 쓴 책을 요즘에 읽고 있는데, 메이크라는 책인데, 그 책 자체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책 아무것도 안 쓴 상태에서 프리오더 먼저 받은 거예요. 나 이러이런 거에 대해 이러이런 걸 해본 사람이고 이러이런 거에 대한 책을 쓰려고 하는데 프리오더를 먼저 받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프리오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사람 프리오더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리퀘스트를 받아서 이제 책을 쓰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피터 레벨스는 리스크가 없잖아요. 책을 아무도 안 살 것이라는 그런 아주 큰 리스크가 없으니까 이미 샀으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프리오더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 국내에는 아마 뭔가 좀 거부감이 심할지도 모르지만 해외 글로벌 유저들을 타겟으로 한다면 프리오더에 대한 걸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 많아요. 그래서 아직 활용을 잘 못하고 있긴 하지만 최대한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점들, 이런 점들이 제가 여러 가지 뭐 제품을 만들어 보면서 서비스를 만들어 보면서 알게 되었던 좀 제가 자주 하는 실수기도 하고 제가 제일 극복하기 어려웠던 실수들이기도 해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런 점들에 공감하시거나 아니면 어, 이런 솔로프리너 관련해서 뭐가 좀 궁금하다, 이런 걸 좀 더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밑에 댓글창에 댓글로 이제 어떤 점들에 대해서 다뤄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읽어보고 다음 영상 주제로 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구글 시트, 그러니까 피터 레베스가 했던 것처럼 구글 시트를 여기다가 밑에다가 첨부할까 하는데 그 구글 시트에다가 자유롭게 제가 어느 정도 컬럼을 정리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에 맞게 궁금한 것들 적어주시면 댓글로 적은 것보다 훨씬 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겠죠? 아,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걸 궁금해 하는구나. 그런 걸 파악하기도 좋고 서로서로 댓글 달면서 의견을 주고받기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구글 시트를 하나 첨부해 놓을게요. 동영상 설명란에 아니면 그 고정 댓글에.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이 많이 들어가셔서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궁금증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지점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한번 기획을 해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